마르. 안녕하세요, 마르입니다. 벌써 26년의 4월입니다. 벚꽃이 피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물팩을 만들어 봤습니다. 길에서 피고 자라는 식물보다는 여기저기 막 둘 수 있는 화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화분을 3종류로 나누어서 만들어 봅니다. 복잡한 모양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후딱 만들어서 UV 작업까지 마무리해 줍니다. 이제 주인공인 식물을 만들어 봅니다. 나뭇잎을 지브러시로만 만들어 봐서 왁스로 만들려니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만들다 보면 손에 익고 그러다 보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뭇잎 모양으로 다듬어 줍니다. 약간 통통한 느낌의 나뭇잎을 만들어주고 길쭉한 모양의 잎도 만들어줍니다. 잎의 색깔을 2가지로 만들기 위해 하나씩 복사해줍니다. 한 가지 색보다 더 풍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 만들어서 배치해보면 식물들이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2가지 이상의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생각보다 분위기를 많이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큰 잎은 몬스테라를 만들기 위해서 커다랗게 만들어줍니다. 몬스테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저렇게 생긴 녀석의 이름이 몬스테라인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식물에 대해 잘 모릅니다. 키우는 건 더더욱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신혼집으로 이사 오면서 식물을 사봤습니다. 히아신스라는 꽃인데 처음에는 정말 잘 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쁘게 키웠습니다. 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튼튼하게 자랐는데 꽃이 지고 나니까 엄청 시들고 부근도 시들거립니다. 뭐가 문제인 건지 저는 식물을 잘 키우는 손이 아닌 듯 싶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셋은 죽지 않습니다. 물을 주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살아있기 때문에 식물을 잘 모르는 저도 이 아이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덧 몬스테라가 완성되어 갑니다. 저는 웬만하면 모듈화 시킵니다. 식물 따로 화분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식물을 원하는 화분에 꽂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놓으면 무궁무진하게 화분을 꾸밀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화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갑인 화분팩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식물도 만들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좀 더 진한 녹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윗부분도 잎을 붙여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줍니다. 길쭉한 잎의 가운데 쪽에 가로줄이 그어져 있는 식물이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텍스처를 만들고 유니티에 적용했을 때 식물의 모습이 보이니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식물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식물은 저희 부모님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름은 모릅니다. 초록색 풀만 있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꽃도 만들어 봅니다. 붉은 꽃과 핑크빛이 도는 꽃 2가지를 만들 것입니다. 식생을 만들 때는 플랜이 많아서 UV를 펼치는 건 정말 빠르고 편한데 이후에 하나씩 조립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옛날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식생하면서 정말 험한 말이 나올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 너무 정갈해서 식생이 완전히 조화 같은 느낌이 들어 엎었습니다. 2번째 만들 때는 나무가 왠지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거리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엎었습니다. 3번째는 한 가지 색으로만 구성했더니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어 보여서 엎었습니다. 마침 다 만들었는데 목피가 너무 인위적이라 또 엎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엎고 만들고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식생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만드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크기나 길이, 각도 등 약간씩 변칙을 주는 작업,
그 다음은 예쁘게 배치하고 조합해서 식생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작업. 저는 항상 이런 순서대로 식생을 만들어줍니다.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마 식생을 잘 만드시는 다른 분들도 본인만의 작업 순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수다를 떠는 사이에 식생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순서대로 크기대로 배치해주고 익스포트해줍니다. 식생 텍스처를 채색해줍니다. UV를 한 장 안에 모두 몰아넣었기 때문에 용량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베이스 색을 깔아줍니다. 화분 안에 흙도 여러가지 색으로 표현해줍니다. 스프레이 같은 브러쉬로 마구 뿌려주면 흙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벽에 걸 수 있게 줄을 만들어줬는데 끈은 단색으로 하지 않고 밧줄 느낌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제 몬테라스 잎을 그려줍니다. 몬테라스 잎의 특징은 찢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서 부분 지워줍니다. PNG 파일로 내보낼 거기 때문에 찢어진 부분은 지워서 만들어주면 간단합니다. 길다란 잎도 두 가지 색으로 색을 칠해주고 꽃잎도 그라데이션으로 색칠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FBX와 텍스처를 유니티로 옮겨서 적용시켜 봅니다. 가장 먼저 프리팹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다 만들어진 프리팹을 꺼내서 다시 예쁘게 정렬해줍니다. 바닥에 두는 화분과 벽에 걸 수 있는 화분을 따로 분류해 놓고 화분 안에 흙도 따로 분리해서 둡니다. 이렇게 하면 빈 화분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화분에 흙을 다시 넣어주고 몇 가지 화분을 꾸며봅니다. 간단하게 작은 나무처럼 보이는 식생을 먼저 화분에 심어봅니다. 화분 안에 나뭇잎 한두 개를 올려주면 좀 더 그럴싸해 보입니다. 식물이 위로만 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래로 축 처지면서 내려오는 식물도 있습니다. 바닥에 둬도 이쁘지만 벽에 걸어놓으면 더 예쁠 것 같은 식물입니다. 너무 초록색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다른 색이 들어간 꽃도 같이 심어봅니다. 같은 화분에 밑으로 처지는 식물과 작은 나무 식물을 심어봅니다. 이제 심어놓은 식물들을 벽에 달릴 화분에도 한번 심어봅니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화분을 커스텀하면서 나만의 화분을 만들어 활용하면 많은 종류의 화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화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엔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